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탔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등락을 보여줬는데요. 장 초반에 시원하게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매도세가 강해지더니 결국에는 이 다우 지수를 제외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장 막판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0.05% 상승으로 끝이 났고, S&P 500 지수는 0.32%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6%나 급락을 하면서 끝이 났는데, 자, 어제도 몇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해야 했고요. 자, 무엇보다도 어제 산뜻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던 이유는 파월 연준 의장이 유임됐다는 소식에 시장에선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막판 이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졌고, 자,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연준 의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가능한 빨리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는데, 어제 이 제롬 파월 현재 이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차기 의장이 지명이 되면서 재임을 하게 됐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일단은 현재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누가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까지 사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출발을 했었죠. 자, 연준 의장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앙은행 수장인 이 연준 의장은 미국의 통화 정책을 관장하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이 돈줄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연준 의장이 속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이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제로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테이퍼링, 즉 시장에 풀고 있는 돈을 줄이는 정책이죠. 이 자산 매입 축소를 통해서 서서히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건데,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되죠.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이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연준 의장 재신임으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데, 자, 이후 파월 의장이 발언이 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식, 주거,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와 강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연준이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있죠. 시장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자, 거기에 더해서 미국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까지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서 오래 지속되거나 고질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강력한 만큼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키운 이유가 나왔죠. 미국 정부의 돈줄을 관리하는 이 재무장관까지 빨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직전 거래일에 1.53%에서 6.26%나 급등을 하면서 1.63%까지 올랐고, 2년물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6.5%나 폭등을 하는 등 전반적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고, 금리에 더 민감한 나스닥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선방을 한 것 같고요. 자, 빅스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불안감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19.17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확실히 이 장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내려앉은 것과는 반대로 불안 심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수의 흐름과 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3대 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불안한 거죠.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이쯤에서 한 번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깔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나스닥은 그저께까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면서 정말 미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너무 올라서 좀 빠질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심리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기업들의 튼튼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다가 장막판에는 좀 내렸는데 내년 3월경에 중국에서 테슬라의 고급 세단인 모델 S 플레이드 모델이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들썩였는데요. 제로백이 2초라고 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00km까지 도달할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좀 팔았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악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테슬라를 향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탄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중국이 현재 전기차 판매 세계 1위의 시장이고 전기차 침투율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올해 3분기 테슬라의 중국 시장 매출은 31억 1천만 달러로 가장 큰 이 미국 시장 매출 대비 48.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테슬라의 이 전체 매출에서 20% 미만이었던 매출이 올해는 22.6%까지 커졌고 최근에 CATL의 2차전지 사용을 늘리면서 판매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5%나 급증을 했는데 이런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침투율 상승세도 앞으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 내 매출 비중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여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계속해서 굳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체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는 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부품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에도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확정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물량 공급을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의 기업이죠. 중국의 CATL은 이번에 약 8조 3,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고 배터리 생산 라인 건설과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10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였는데 유례 없는 대규모 증자 계획에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제재가 있었고 기존보다 2조 원가량 낮춘 금액으로 유증을 진행할 것 같은데요. 자, 올해 3분기까지 순수익이 1조 4,400억 원이고 3분기에만 이미 지난해 1년간의 매출과 순수익을 각각 40% 안팎으로 넘어설 만큼 급성장 중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의 유증을 통해서 투자를 더 확대하려는 걸 보니까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이 과연 얼만큼 더 커지게 될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대규모 투자는 비단 CATL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중국에 CATL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IPO, 즉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죠. 국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이자 세계 2위의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1월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모액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15조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과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가능한 금액일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GM과 합작 공장 설립을 확정지었고 스텔란티스와도 2030년까지 총 4조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죠. 그리고 현대차와도 인도네시아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과 유럽의 이 자체 공장 증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온 역시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를 했죠.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 준비를 하는 이유가 막대한 이 투자금을 만들기 위함이죠.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이미 받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거고요. CATL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SK온은 중국에 3조 원을 투입해서 배터리 공장 증설 중에 있고 포드와도 13조 원 규모의 이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한 만큼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돈인데 SK온은 2023년에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빨리 2022년 하반기에는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경제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어느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지 잘 생각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핵심 산업이자 앞으로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만한 반도체와 향후 5년간은 가장 크게 성장을 할 2차전지 배터리 그리고 메타버스로 대두되는 플랫폼 산업까지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탑으로 놓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가장 넓게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그리고 안정적이면서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ETF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는 차이나 전기차와 2차전지 테마, 2차전지 산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안정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린 이 산업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